2024년 이제 경매 시장을 전체적으로 통틀어서 좀 말씀을 드려보면 이렇게 한 줄로 정리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경매 투자자들은 베팅을 해야 될 때이지 않나라고 제가 한 줄로 이렇게 요약을 했습니다. 25년도에 경매 트렌드라고 하면은 세미나 때도 말씀을 드릴 얘기긴 하지만 가장 중요한 건 맞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세요. 자, 오늘 주제는 네. 빠르게 변화하는 경매시장 2025년에 반드시 알아야 하는 돈 버는 규칙 24년 부동산 경매 어땠는지 한번 정리를 하고 얘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2024년에는 특히나 이제 이슈들이 참 많이 있었던 것 같아요. 부동산 얘기할 때 상품별 그리고 지역별로 이렇게 나누잖아요. 뭐 수도권, 비수도권, 아파트, 빌라, 오피스텔 이런 기준으로 좀 나눠서 설명을 드려보려고 합니다. 2024년이 어떻게 보면 격변의 시기, 정말 많은 이슈들과 전세 사기 이런 키워드들로 해가지고 부동산 시장에 정말 악영향을 많이 줬다고 생각을 합니다. 수도권에 있는 아파트 같은 경우는 24년 초반 같은 경우에는 경매 한정에서 입찰 경쟁이 굉장히 치열했다라고 판단이 됩니다. 왜냐면 이제 나와야 되는 물건들이 좀 보류돼 있는 경우도 있었고 조금씩 이제 유예가 되면서 24년 말로 그게 많이 미뤄졌었거든요. 24년 초는 상대적으로 물건 개수가 그렇게 많진 않았고 입찰에 참여하는 사람들도 꽤나 적극적으로 입찰을 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꽤나 경쟁이 치열했고요. 24년 말에 오면서 대출 규제를 한 번 더 강하게 정부에서 하면서 분위기가 꺾였죠. 가격도 좀 올라가던 게 누그러지기 시작했고 24년 초에 누적돼 있는 것들이 말에 들어오면서 경매로 이제 정말 많이 진행이 되면서 물건은 많아졌는데 입찰하는 사람은 줄어들게 되면서 각 물건별로 입찰 경쟁이 상당히 줄어들게 된 거를 체감할 수 있었습니다. 그걸 볼 수 있는 게 제가 입찰 법정에 가서 아파트 낙찰되는 것들을 한번 쭉 보거든요. 보면은 확실히 24년 초보다 말에 입찰 당시 시세 대비해서 정말 많이 싸게 받아 가시더라고요. 부가세 때문에 단타 매도가 좀 어려운 대형 평수 같은 경우는 한 5억짜리 기준으로 1억 정도 싸게 받는 것도 정말 흔하게 보이는 경우가 많이 발생을 했습니다. 수도권 아파트는 이제 그렇게 말씀드리고 싶고요. 지방 아파트 같은 경우는 두 가지 카테고리로 또 나눠볼 수 있을 것 같아요. 취득세 중과가 없는 공시가 1억 이하와 1억 이상인 지방 아파트 물건을 나눠서 설명을 해드리자면 1억 이하는 어쨌든 다주택자가 투자 목적으로 들어갈 수 있는 것 중에 유일하게 취득세 중과가 없는 거기 때문에 경쟁이 계속 치열했어요. 왜냐면 다주택자가 입찰할 수 있는 게 1억 이하밖에 없는데 그마저도 이제 빌라를 안 보시는 분들은 지방에 1억 이하 아파트밖에 볼 게 없거든요. 그러면서 이제 경쟁이 많이 몰렸습니다. 계속 꾸준히 입찰 경쟁이 굉장히 심했었고요. 1억 이상 되는 다주택자들이 입찰하기 어려운 취득세 중과가 들어갈 수 있는 지방 아파트 같은 경우에는 22년 말부터 해가지고 계속 침체장입니다. 지방 같은 경우는 수도권이 오르기 시작하니까 지방도 오를 수 있겠구나. 24년 초에는 좀 경쟁이 있었는데 24년 말에는 수도권 중심으로 해가지고 또 분위기 안 좋아지니까 입찰 경쟁이 또 줄어드는 효과가 있었습니다. 우리가 메인으로 다루는 빌라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면 허그가 체감상으로는 24년도에 더 적극적으로 입찰에 참여하는 것 같습니다. 대학력 포기 물건 중에 많은 부분에서 허그에서 낙찰을 받아가다 보니까 개인이 허그랑 입찰 경쟁을 해서 이길 확률이 상당히 낮거든요. 허그는 지금 시세 보고 들어가는 게 아니라 본인들의 채권 회수가 목적이기 때문에 입찰하는 가격 자체가 투자자들보다 훨씬 높을 수밖에 없어요. 허그가 입찰하는 물건들을 정리를 해보려고 했는데 규칙성이 좀 떨어지더라고요. 처음에는 좀 여기랑 가깝고 면적이 얼마 이상의 규칙성이 있었는데 나중엔 그 규칙을 무시하고 거의 모든 물건에 입찰하게 되면서 이제 개인이 대학력 포기 물건에 입찰해서 낙찰받기가 정말 어려워졌다. 대학력 포기 물건이 아닌 채무자 점유, 그냥 임차인 점유 이런 것들에서는 허그가 안 들어가거든요. 그런 것들에 좀 들어가면 허그랑 경쟁을 하지 않아도 되니까 좀 기회가 있었고요. 빌라 같은 경우는 이제 꾸준히 전세 사기라는 그 분위기 때문에 입찰 경쟁이 막 엄청나게 심하진 않았던 것 같아요. 24년도 내에서는. 반면에 24년 초까지만 해도 매매 거래가 실거주자분들 위주로 좀 매매가 됐다고 하면 24년 말부터 이제 대출 규제가 시작되면서 매매 거래가 끊긴 분위기를 볼 수가 있습니다. 투자자들이 집을 안 사는 것은 당연하고 지금 실거주자분들도 대출이 안 나와가지고 집을 못 사시는구나. 감정가를 좀 높게 받아가지고 대출을 맥시멈 해가지고 집을 사는 분들이 대부분이거든요. 내 집 마련 차원에서 돈이 그렇게 많으신 분은 많이 없습니다. 돈이 있으신 분은 애초에 아파트를 가시고 많이 나와야 하는 대출이 안 나오다 보니까 좀 실거주자분들도 빌라 사는 거를 좀 보류를 하거나 아니면 한 번 더 전세나 월세로 들어가는 것을 많이 목격을 했었습니다. 오피스텔 경매도 빌라 시장과 분위기가 비슷하다고 보시면 되는데 오피스텔이 빌라와 다른 점은 취득세가 4.6%이기 때문에 다주택자들 입장에서는 12%, 8% 이런 취득세 중과보다는 저렴하지만 어쨌든 지금 매매 거래가 끊겨 있기 때문에 단타 매도가 24년 내내 계속 안 됐었습니다. 24년도에 저희 교육생이 매도한 건이 한 40건 정도가 되거든요. 매매 건수가 1년 동안. 근데 오피스텔은 한 건밖에 없습니다. 오피스텔이 그만큼 24년에 거래가 그냥 뚝 끊겨 있었다. 매매 거래가 안 되는 거를 다른 투자자들도 알고 있기 때문에 입찰 경쟁이 빌라에 비해서도 낮은 것을 많이 볼 수 있습니다.
아파트가 경쟁이 제일 심하고 그 다음 빌라, 그 다음 오피스텔이 경쟁이 제일 덜하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2년 보유를 할 수 있는 사람은 오히려 저는 오피스텔 경매에서 또 기회가 있을 거라고 생각은 하고 있습니다. 2024년 이제 경매 시장을 전체적으로 통틀어서 좀 말씀을 드려보면 이렇게 한 줄로 정리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암흑 속에서 기회를 찾는 경매 투자자들, 불투명한 미래, 하지만 경매 투자자들은 베팅을 해야 될 때이지 않나라고 제가 한 줄로 이렇게 요약을 했습니다. 무슨 말이냐면 지금 암흑이라는 거는 이제 지금 분위기가 어쨌든 안 좋다는 거고, 이 안 좋은 분위기가 반등하고 올라갈 거냐 그런 거는 보이지 않는다는 겁니다. 더 하락이 있을 수도 있지만 가격이 지금 많이 내려가 있는 거는 사실이기 때문에 지금 시점에서 자산을 사놓고 좀 기다린다면 좋아지는 시기가 또 올 수 있거든요. 모든 지표가 앞으로 가격이 올라갈 수밖에 없다고 가리키고 있어요. 뭐 금리도 지금 어쨌든 내려가고 있고 대출은 묶여 있지만 언제까지고 묶어둘 수는 없거든요. 나중에 시간이 지나면 또 풀릴 수 있는 여력이 될 거고, 그러고 지금 월세는 올라가고 있죠. 공급도 지금 멈춰 있는 상태고요. 너무 구축보다는 좀 준신축 이상을 받아라라고 하는 게 나중에 가격이 붙으려면 구축보다는 신축들 앞으로는 그게 더 심해질 것 같아요. 왜냐면 지어지고 있는 신축이 없다 보니까. 싸게 받을 수 있던 물건은 제가 봤을 때는 아파트 중에서는 사실 대형 평수 아파트들이 좀 싸게 받아 가지는 것 같고, 지금 어쨌든 분위기가 침체되어 있기 때문에 전체적으로 싸게 받을 기회는 정말 많이 널려 있습니다. 자산을 사는 거에 대해서, 특히나 집을 사는 거에 대해서 좀 보수적인 성향을 많이 보이고 있습니다. 지금은 사놓고 보유를 하고 세를 맞추고 하면서 기다리면 더 좋은 시기가 찾아오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2025년 네. 1월인데 1월에 예측하는 경매 트렌드. 25년도에 경매 트렌드라고 하면은 세미나 때도 말씀을 드릴 얘기긴 하지만 가장 중요한 건 대출인 것 같습니다. 우리는 투자자고 집을 언젠간 또 팔아야 되잖아요. 팔려면 집을 사는 사람들이 대출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원활하게 나오고, 집을 샀을 때 내가 안정적으로 갖고 가면서 시세가 오를 게 좀 보여야 되거든요. 그런 점에서 봤을 때 일단 첫 번째 단계는 대출이 좀 풀려야 될 것 같습니다. 대출 규제가 언제까지 갈 거냐라는 게 우리 투자자들 입장에서는 수월하게 팔 수 있는 시점이 언제 찾아올 거냐라는 것과 이제 동일선상에서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대출 규제가 풀리는 시기가 온다면 주택 거래가 더 활발해질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고요. 금리가 어쨌든 내려가고 있기 때문에 대출만 풀려주면은 실수요자분들 중심으로 해서 집을 살려는 분들이 반드시 저는 생길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왜냐면 지금 빌라 거래가 멈춘 게 정확하게 대출 규제가 시작되고 나서거든요. 그리고 두 번째는 부동산이라는 거는 인생에서 구매하는 것 중에 가장 비싼 거를 사는 거거든요. 그런 자산을 취득할 때는 내가 이거를 낼 수 있는 여력이 되는가, 앞으로도 될 것인가, 경기가 좀 살아나야 내 집 마련을 하시는 분들이 조금 더 적극적으로 이제 내 집 마련을 하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세 번째는 전세로 가시려던 분들이 월세로 몰리게 되면서 월세 가격이 올라가고 있다. 거기에 덧붙여서 글로벌 부동산 투자 회사들에서도 우리나라 주택시장 1인 2인 가구를 대상으로 하는 소형 오피스텔이라든지 빌라 이런 것들에 좀 투자에 눈여겨보고 있다라는 겁니다. 월세 수익률을 거두려고 하는 것보다는 결국은 이 월세가 올라가게 되면서 글로벌 기업들도 결국은 매매가가 반등을 하겠구나라는 거에 베팅을 한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왜냐면 그 글로벌 기업들은 보유하면서 월세 받는 걸 잘하는 회사가 아니라 가격이 올라갔을 때 고점이 됐을 때 팔고 나오는 걸 제일 잘하는 회사들이거든요. 그런 회사들이 지금 우리나라 소형 주택에 대해서 가격이 올라갈 것이라는 거를 확신을 갖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네 번째가 이제 공급 부족이죠. 건자재 값이나 인건비, 땅값 이런 것들은 다 올랐는데 집을 지었을 때 집의 가격은 떨어져 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집을 지으면 손실이 나는 경우가 많이 발생을 합니다. 아파트 최근에 시공된 것들 보면은 분양받은 사람들의 이제 분담금이 처음에 이제 분양하겠다라고 했을 때는 1억, 2억 요 정도였다고 하면 지금 막 3억, 4억 이상을 내라고 하는 건설 현장도 있거든요. 모든 가격들이 예상한 것보다 훨씬 더 빠르게 올라가다 보니까 분담금을 더 낼 수밖에 없는 상황이 된 거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짓던 것들도 언제까지 올라갈지도 모르겠고, 당장 집값은 안 올라가고 있고 집도 안 팔리고 있고 분양도 제대로 안 되고 있고 하다 보니까 공급 부족 현상이 나타나게 된 거죠. 이것은 아파트뿐만 아니라 빌라도 마찬가지입니다. 결국 공급 부족은 가격 상승을 이끌 수밖에 없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총 정리해서 2025년도 경매 트렌드에는 뭐가 있을까 생각을 해보면 정말 디테일하게는 세미나 때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요약해서만 말씀을 드리면 결국은 싸게 받아야 이기는 거고, 싸게 받지 않으면 무조건 지는 거거든요. 그런 점에서 봤을 때 더 싸게 받을 수 있는 게 뭐가 있을까 생각을 해보면 사람들이 기피하는, 사람들이 입찰하지 않는 물건을 살펴보면 되거든요. 월세, 전세, 그리고 매매까지도 가능한 물건들이 있거든요. 그런 것들이 어디 있냐면 사실 제가 생각했을 때는 여전히 이제 빌라 시장에 기회가 있다라고 생각을 하고요. 취득세 중과를 안 받으실 수 있는 분은 1억 초과를 무조건 보셨으면 좋겠고, 그리고 실거주로 좀 집을 보시는 분들은 저는 무조건 대형 평수 보시면 좋겠어요. 자본 여력이 되시면. 왜냐면 대형 평수가 다주택자들 입장에선 취득세 중과도 있지만 단타매도 했을 때 부가세도 들어가거든요. 투자자들이 입찰하기가 쉽지 않아요. 이것도 2년 보유를 해야 부가세를 안 물거든요. 지금 아파트 공급량 자체도 적지만 대형 평수로 공급하는 아파트 단지는 거의 없어요. 앞으로는 이 대형 평수 아파트가 정말 귀해질 것 같아요. 시세 상승이 더 빠르게 될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다주택자분들 기준으로는 수도권에서는 이제 다세대 주택이나 도시형 생활주택을 보셔야 될 것 같고, 지방까지 가실
수 있는 분은 1억 이하 아파트를 꾸준히 입찰을 하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보유가 좀 가능하신 다주택자분들은 오피스텔에 투자를 하시면 멀리 보시고 투자하셨으면 좋겠어요. 오피스텔은 지금 당장 팔리는 분위기는 아니니까. 오피스텔도 월세 수익률이 상당히 좋거든요. 좀 대형 평수 오피스텔 중에 갖고 있는 것 중에 5천에 160에 갖고 있는 게 있어요. 지금 그거 220까지 올라갔어요. 월세. 전세는 그대로야. 근데 월세만 그렇게 올랐어요. 그게 정확하게 지금 사람들이 전세보다는 월세에 몰린다는 거거든요. 앞으로 2년이 더 빠르게 오를 수도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월세 투자 느낌 플러스 경매로 싸게 받은 시세 차익 플러스 나중에 시세 상승까지 같이 받으실 수 있을 것 같아요. 보유만 하실 수 있으면. 경매와 다른 투자법이 합쳐지면 또 시너지 효과를 낸다고 말씀을 해주신 적이 있어서 그 부분에 대해서 한번 설명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수빈님 중심으로 해서 많이 다뤘던 단기 임대 이런 쪽으로도 임대 수익을 월세를 2년 계약해서 두는 것보다는 훨씬 더 큰 월세 수익을 거둘 수 있을 것 같고요. 월세 수익은 극단적으로 이제 가져갈 수 있을 것 같고요. 그리고 경매 안에서 어떤 기회를 찾는다라고 하면 그냥 안전한 물건, 대항력 포기 물건 이런 거에는 사람들이 사실 몰립니다. 그런 거보다는 특수 물건 아니면 특수 물건처럼 보이는 안전한 물건, 저희처럼 이제 그런 상담 서비스가 제공이 되는 학원을 같이 끼고 한다면은 그 창구가 없어서 입찰 못하는 사람은 이기고 시작할 수 있겠죠. 대항력 있는 임차인인 줄 알았는데 알고 보니까 이 사람은 대항력이 성립되지 않는 요건을 갖췄어. 초보자분들은 인프라가 없는 사람들은 내가 판단한 게 내가 확신 안 들기 때문에 입찰을 할 수가 없어요. 근데 우리는 그렇지 않잖아요. 법무사님도 계시고 저도 있으니까 제가 그렇게 답변을 드리거든요. 입찰해도 된다고. 이런 것들의 기회가 있으니까 더 적극적으로 입찰하라고 말씀드립니다. 우리 법무사님이 하시는 지분 경매, 지분 경매는 보통 2-3명 정도 들어오니까 훨씬 더 낙찰받을 확률이 높아지게 되겠죠. 그 외적으로도 이제 본인이 헬스장을 한다거나 사업을 한다라고 하면은 상가라든지 사무실 이런 것들도 지금 경매로 정말 많이 나오고 있으니까 내가 자산의 차익을 더 크게 누리려면 내 사업장이 내 소유주가 되면은 그게 정말 이제 시너지가 극단적으로 가는 거거든요. 갖고 있는 자산의 가치까지 같이 가져갈 수 있으면 사업으로 얻는 소득 플러스 자산 가치 상승까지 같이 받을 수 있으니까 좋을 것 같습니다. 저희 교육생분이 이렇게 카톡을 주셨어요. 오피스텔 매도하게 돼서 연락을 드렸다. 이분이 진짜 전략적으로 잘 접근을 한 게 오피스텔 매도가 애초에 어렵다는 걸 알고 접근을 하셨어요. 그래서 단기 임대를 쭉 돌리다가 괜찮은 가격으로 매도하게 되었다. 수익이 막 엄청 높진 않지만 단기 임대로 번 수익이 꽤 크다고 합니다. 단기 임대 수익도 1,000만 원 정도 내셨고 그리고 매도 차익으로도 한 1,000만 원 정도 도합 이제 2,000만 원 정도 차익을 만드신 케이스라고 보시면 됩니다. 주택이라는 거는 산골짜기에 있는 물건을 받은 게 아니라면 임차 수요가 있기 마련이거든요. 왜냐면 의식주 중에 하나니까. 단기 임대라든지 월세로 둔다든지 전세 아니면 진짜 매매 옵션이 사실 얼마나 많아요. 목표는 이제 매매로 하고 싶었어도 이게 잘 안 된다고 하면은 차선책들이 있는 거니까 사실 되게 안정적인 거고 이 차선책에 대해서 생각을 할 때 혼자 고민해서 하는 게 아니라 제가 또 상담에 같이 도움을 드리기도 하고 하니까 든든해 하시죠. 그런 것들을. 자, 그래서 저희가 2025년 2월 22일 날 영등포에 있는 세미나장을 준비를 했고요. 1시부터 5시 반까지 행사가 준비되어 있고요. 경매 트렌드에 대해서 설명을 하고요. 근홈님이 나오셔서 우리 졸업생들과 스터디하는 것들에 대해서 어떤 성과가 있었는지 단타 매도는 어떻게 하셨는지 이런 것들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고 용환님이 나오셔서 이제 5천만 원 이하에 대한 서울 빌라에 중점을 맞춰서 서울 빌라를 어떻게 단타 매도하면은 제일 잘할 수 있는지에 대한 설명을 또 드릴 것 같습니다. 2부에서는 빌라 단타 매도가 아니라 상가, 단기 임대 그리고 지분 경매 좀 설명을 드릴 것 같습니다. 공간 임대 사업을 하고 계신 이제 제이맨님이 나오셔서 공실 상가로 어떻게 공간 임대를 하는지 수빈님이 나오셔서 단기 임대 설명을 할 거고요. 마지막에 이제 법무사님이 나오셔서 지분 경매에 대해서 좀 설명을 드릴 예정입니다. 저희는 경매 부업화를 위해서 정규 강의를 또 탄탄하게 준비를 하고 있지 않습니까? 맞습니다. 1월 11일 날 이제 개강이 되고요. 경매 투자를 뭐 하셨던 분들도 정말 많이 들어요. 왜냐면 우리는 인프라가 되게 잘 돼 있거든요. 법무사님부터 해서 대출실장님, 세무사님, 인테리어 대표님 이런 것들에 대해서 다 해결을 해드리고 시작을 하기 때문에 교육생들의 이제 만족도가 상당히 높은 편입니다. 교육이 끝나고 나서도 계속적으로 이메일 상담을 해드리고 있고 졸업하신 분들끼리 소통을 따로 할 수 있는 창구도 마련을 했습니다. 현장에 가서 우리 입찰하는 것도 이제 오전에 보고 경매로 진행 중인 물건을 임장하러 넘어갑니다. 넘어가서 이제 임장하고 그다음에 카페로 가서 브리핑 한번 하고 부동산에 조별로 나눠서 이동을 합니다. 그리고 마지막에 모여서 어느 정도 선을 쓰면 될 것 같다라고 마지막에 브리핑을 드리면서 이제 마무리가 됩니다. 그래서 6주 교육 과정이지만 엄밀히 말하면은 8회라고 보시면 되고 여기에 이제 메일 미션까지 들어가니까 사실상 강의는 8번 듣지만 여러분들이 체감하시는 것은 20번 이상 교육을 들은 효과를 누릴 수 있게 만들어 드립니다. 미션을 통해서 여러분들이 배웠던 걸 좀 스스로 학습하실 수 있도록 만들어 드리고 있습니다. 좋습니다. 오늘도 고생 많으셨습니다. 고생하셨습니다.